자, 시계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개념을 좀 하자면 애초에 모든 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중심부터 먼저 그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는 이거 신경 쓰고 하시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했던 것 뿐인 거고, 얘는 어차피 중심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고정시킬게요. 컨트롤 숫자 2 누르면 고정이 되겠죠. 동그라미 중심이 있으니까 원형 툴을 가지고 중심, 자, Alt 누르고, 자, 그리고 Shift 누르고 중심에서부터 그대로 늘립니다. 자, 하나 그렸죠. 옵셋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리셔도 되고, 또는 뭐 새로 늘려도 되고, 또는 얘를 컨트롤 C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또는 약간 응용하시면 앞에 붙이는 게 컨트롤 F고요. 앞에 붙이는 아이가, 뒤에 붙이는 아이는 컨트롤 B예요. 이런 단축키들도 있습니다. 즉 앞에가 아니라 컨트롤 B로 뒤에 붙이면 쉬운 게 뭐냐면 앞에 도형이 있는 거 그대로 보면서 크기를 바로 안 늘어나니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선택된 도형이 뒤쪽에 붙어질 테니까 아무래도 보면서 조정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컨트롤 B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붙인 다음에 조정하고 뒤로 배치해서 다시 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안 했던 것 뿐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얘도 똑같이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뭐 여태까지 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섞어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의 두께를 주고, 선의 두께를 준 상태에서 그대로 선을 면 처리, 익스펜드 해버리면 면과 선을 각각 분리를 할 테니까, 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선은 옵셋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쪽에 양쪽에 있는 아이를 만들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Alt를 누르고 그대로 당기면 사각형을 만듭니다. 이때 Shift를 안 누르면 직사각형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똑같습니다. 대신에 얘를 Ctrl C, Ctrl F 같은 자리에 붙이는데 아래로는 그대로 내리고 Alt를 누르고 옆에서, 아이고, 옆에서 이렇게 줄어들면 작업하기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에 부분은 형태가 다 만들어졌고, 자, 이 아이가 돌아서 여기도 있다라는 점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아이를 제가 일부러 작게 만들었는데 그대로 자, 그룹 한번 하고요. 중심 아래 여기를 기준으로 자, 돌릴 거예요. 자, 그럼 돌린다는 얘기는 로테이트라는 얘기인데 선택 툴 가지고 돌리면 자기 자리에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리플렉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기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스케일도 가능하고 로테이트도 가능해요. 즉 로테이트 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이 요 가운데 동그라미 중심 부분이니까 키보드 Alt를 누르고 중심에다가 클릭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위치에다가 Alt 누르고 클릭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값을 입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쯤이면 45도일 테니까 45도만큼 움직여라. 각도가 더 필요하시면 더 하시고, 카피하시면 옆으로 옮기면서 카피하겠죠. 자, 반대쪽도 그냥 마이너스 45도 돌리면 되긴 하겠지만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트롤 D는 방금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 없이 그냥 돌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 없는 거 사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괜히 만든 거니까. 위쪽에 있는 얘만 좀 더 키워줘야 되니까 Shift 누르고 그대로 조금 더 Alt 누르고 조금 더 늘려주셔도 얘는 상관없겠죠. 뒤쪽 배치하고 나면 형태가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보시고 자를 거 뭐 할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끝난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엔 자, 오른쪽에 헤드폰이 있는데 자, 요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밑에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처럼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옵셋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선과 선 구분하는 거. 자, 동그라미 원형투 가지고 중심에서부터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를 여러 번 늘리시면 모양 만들어지겠죠.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조금 더 밝은 색깔 줄게요. 눈에 띄게. 자, 4분의 1, 4분의 1 부분이 모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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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줄 거예요. 각각의. 자, 점 잡고 각각의 점을 잡고 가위 버튼 누르면 되는데 전부 다 잡으면 요 직접 선택도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상단에 가위 버튼이 사라집니다. 자, 이 자리 제가 지금 마지막 체크한 자리 보세요. 자, 직접 선택 툴로 위에 잡으면 가위 있죠? 2개 잡아도 가위 뜨고 3개 잡아도 가위 뜨는데 4개 잡으면 다 잡은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던데 하나는 일단 빼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그래서 일부만 잡고 가위 버튼 누르면 전부 다 끊어지겠죠. 마지막 하나는 한 번 더 다시 잡고 끊어주시면 된다.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른 도형들이라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스트로크. 자, 점선으로 처리할 2개를 잡고 대시라인 체크. 바로 점선되죠? 자, 보정하겠습니다. 캡을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의 두께 길이만큼 처리를 해요. 그래서 대시선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캡을 첫 번째가 아닌 나머지 2개는 내 선의 두께만큼 늘어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을. 그래서 대시를 주고 갭 공간만큼을 따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동그라미가 아니라 사각형이니까 얘로 끝에 있는 아이로 선택하시면 선 반반만큼을 좌우 캡으로 처리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색깔을 필요한 만큼의 색깔을 입력을 바꿔주시면 왼쪽처럼 처리를 하겠죠. 단 어디는 길고 어딘 짧은데요. 그거는 앞으로 나와야 될 선과 뒤로 가야 될 선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네. 때로는 얘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있는 캡을 사용하실 거라면 대시가 있고 갭을 뭔가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서 무엇으로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십시오. 자, 그래서 얘가 다 끝났다면 무엇을?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 누르면 죄다 면으로 한 번 더 누를게요. 띡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이는 아이를 면으로 바꾸는 거냐 선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점선 부분 알려드렸고요. 자,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이 매달 때문인데요. 자, 매달. 자,
동그라미 하나 그릴 거고요. 자, 빠르게 시연하겠습니다.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같은 자리 붙여놓고 Alt와 Shift 같이 누르고 줄이면 동그라미 하나 더 생기죠. 안에 같은 자리 두 개였으니까. 자, 면 색깔은 없앨 거고 선 색깔만 흰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일부러 두께를 좀 더 두껍게 줄게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라인을 체크하고 캡 동그라미, 길이 없으니까 대시가 0, 갭이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점선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한 가지를 일부러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자,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선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고 있죠. 근데 선에 보시면 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을 보시면 아래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프로파일이 뭘 하는 아이냐면 어떠한 선이 있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좁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각이 지거나 어떤 선의 모양을 다듬는 아이가 프로파일이에요.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이 상태에서 대시라인 점선이 생기면 모양이 바뀌어지. 이 모양처럼 이 동그라미도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순간 이런 식의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하나 있죠. 웹페이지에서 로딩하는 페이지. 좀 더 키울까요? 자, 로딩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얘가 빙글빙글 돌죠. 이렇게 만들어요. 굳이 막 고민해가지고 막 하실 필요 없이 찍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익스펜더 딱 걸어버리고 필요하다면 색깔만 살짝 다듬어 버리면 끝. 그쵸?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제 코딩해서 얘네들을 조금 다듬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짤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런 효율적인 거를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 그 얘기를 설명드리면서 왜 했느냐? 동그라미가 반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면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동그라미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버튼 눌러서, 그리고 다시 익스펜드 버튼 눌러서 짜잔 동그라미로 다 바꿔주셔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선이, 자, 선으로 된 아이가 로테이트 돌렸을 때 그대로 자를 수 있겠죠. 자르는데 가끔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개수가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꼭 잘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돌리세요. 이렇게. 아까 보시면 가로는 맞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 그대로 로테이트로 돌리면 되죠. 뭐. 자. 약간 이렇게 머리 쓰시면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잔머리겠지만. 네. 자, 별도 같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르지는 않을 거고요. 별. 스타 툴. 처음부터 알트는 누를 필요 없죠. 자, 중심에서부터 잘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 못 고칩니다, 별은. 왜냐면 그리고 나면 중심 위치가 틀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보고 처음부터 해주셔야 되고, 했는데, 자, 겉에 얼라인 스트로크 바깥으로 하고 코너를 주어야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네. 해서
이 아이를 그대로 expand appearance 할 건데, 자, 문제랑 조금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쪽에도 R 값이 들어간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했을 때는 아무리 코너를 주어도 R 값이 안 생기죠. 자, 이럴 때 약간의 머리를 쓰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을 하나 그렸는데 바깥쪽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이대로 expand 걸고요. 이대로 패스파인더를 합쳐버려요. 그럼 테두리가 동글동글하게 바뀌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선의 두께를 다시 주면 당연히 안쪽이, 아이고 어디 갔니? 안쪽이 동글동글하게 바뀌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 이 선 자체를 다시 면화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기능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살짝 보여드린 거고, 패스파인더로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툭. 잘랐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쪽 부분에서, 자, 이쪽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들 전부 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참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겠군요. 어쨌든 많지 않으니까 할게요. 자, 얘도 같은 색이니까 그룹. Shift 누르고 반대편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쉽게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룹. 자, 은근히 이런 거 많이 사용하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를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선 자체를 면화 처리할 때 발생하는 기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중간에 자르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각도만 잘 맞춰서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차라리 수직이나 수평을 만들었을 때 맞아 떨어지면, 이거 개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개수나 간격 때문에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고 잘라서 처리하면 된다. 자, 이 얘기를 드리고요. 별을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여기 때문입니다. 자, 사각형 따로 그릴게요. 직접 선택 툴로 위에 있는 포인트만 잡고 옆으로 당깁니다. 테두리 선 두께 주고요. 코너 값을 라운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대로 익스펜드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라운드 다 됐죠? 패스파인더로 합치기까지 했으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처음부터 제가 반으로 쪼갰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사각형을 그렸을 때 점이 어딘가 있다면 점 3개를 가운데 맞추는 방법. 정렬로 띡, 요거 점끼리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잡으면 가능하다. 왜 설명드렸느냐? 요거 점 애매한 데 선택해서 추가하고 하나, 둘, 셋 사이 간격 똑같이 여기. 그러고 나서 얘를 과감하게 끊어요. 끊었어요. 자, 밑에 한 번 더 할게요. 아무데나 점 추가, 직접 선택 툴로 하나, 둘, 셋. 3개의 점을 선택해서 정렬.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점을
끊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제가? 좌우 균등하게 맞춘 다음에 중간에 확 끊었으니까 면이 두 개로 딱 쪼개진 거죠.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면이다. 단 뭘 안 했기 때문에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연결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쉽게 연결하는 방법, 점 하나 점만 선택해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요. 그냥 패스파인더 합치기 누르면 알아서 합쳐줍니다.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마무리 해줘요. 자, 일부러 이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가져와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사이즈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자, 그냥 한 거니까 뒤로 보내고 가운데 해당 이 동그라미 원래 여기 가운데 있었겠죠. 요거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리플렉트 툴, 마주보는 툴, Alt 누르고 기준치 클릭, 좌우 카피 하시면 됩니다. 자, 리플렉트, 로테이트, 스케일 대체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죠.